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은 상대에게 부당한 거래를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저자는 상대방에게 현금보다 더 큰 사용 가치를 주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6장 부가 다가오게 하는 지혜. 나는 유리한 것을 얻으려고 흥정할 필요가 없다고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전혀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타인과 아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방과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상대에게서 공짜로 무언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은 상대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줄 수 는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커다란 사용 가치를 상대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생각해보라. 이 책에서 사용된 종이와 잉크, 여타 재료들의 가치는 당신이 책을 살 때 지불한 돈의 가치보다 적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에 담긴 내용 덕분에 당신은 수천 달러를 벌게 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 책을 판 서점 주인과 좋은 거래를 한 것이다. 서점 주인은 받은 현금보다 훨씬 커다란 사용 가치를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그림을 돈으로 따지면 수천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를 만난 다음 세일즈맨 기술을 발휘해 그에게 500달러어치의 털가죽을 받고 그림을 판다. 그러면 나는 에스키모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도한 것이다. 그 그림은 에스키모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므로 그의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서 털가죽을 받고 50달러짜리 총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그는 훌륭한 거래를 한 것이다. 총은 그에게 커다란 사용 가치를 지닌다. 총이 있으면 더 많은 동물을 사냥해 가죽을 얻을 수도 있고 식량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총은 여러모로 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경쟁 마인드에서 창조 마인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타인과 거래하는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커다란 이익과 유용함을 상대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런 거래는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은 거래에서 상대를 패배시킬 필요가 없다. 만일 타인을 패배시켜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일은 당장 그만두는 게 옳다.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나 상대에게 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라. 그러면 거래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당신이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주라면 그들에게 주는 봉급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발전의 기운으로 가득 차도록 모든 직원을 매일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 책이 당신에게 전하는 교훈은 당신 직원들도 얻을 수 있게 하라. 모든 직원이 부를 향하는 사다리에 올라가도록 모든 직원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라. 그런데도 직원이 그 사다리를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온 대기를 채우고 있는 무형의 근본 물질로부터 부를 창조하려는 목표를 지녔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 눈앞에 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한다고 치자.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근본 물질에 각인하는 것만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방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그것이 만들어져서 당신에게 오는 중이라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자동차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져라. 반드시 갖게 된다는 믿음과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생각도 말도 하지 말라. 이미 당신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초월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해 자동차가 당신에게 생겨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메인주에 산다면 텍사스주나 일본에서 누군가 찾아와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거래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이로운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생각하는 물질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만물과 교류하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 보다 충만한 생명력과 훌륭한 삶을 원하는 생각하는 물질의 욕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동차가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욕구와 신념을 통해 생각하는 물질의 힘을 발휘하게 되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자동차는 수백만 개도 더 만들어질 수 있다. 당신이 반드시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것, 더 훌륭한 것을 원하고 요구하길 주저하지 말라. 근본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실현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길 원한다. 부를 얻으려는 당신의 소망과 스스로를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려는 우주의 소망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에 집중하라. 언젠가 나는 피아노 앞에 앉은 한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 소년은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몹시 우울했다. 왜 그리 속상하느냐고 묻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 안 어디엔가 음악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소년 안에 있는 음악은 곧 모든 가능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근본 물질의 충동이다. 그것이 아이의 손을 통해 표현되어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본질적 존재인 신은 인간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무언가를 행하고 싶어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인간의 손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고 눈부신 그림을 그려내길 원한다. 나는 인간의 다리가 내가 주는 소명을 완수하기를, 인간의 눈이 내 아름다운 창조물을 감상하기를, 인간의 혀가 위대한 진실을 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길 원한다.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것들이 인간을 통해 스스로 표현될 길을 찾고 있다. 신은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악기를 갖기를,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를 원한다. 또한 신은 미를 감상할 줄 아는 자의 주변에 아름다움이 가득하길 바란다. 신은 진실을 분간하는 밝은 눈을 가진 자가 여행을 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원한다. 그리고 신은 멋진 옷을 볼 줄 아는 이들이 아름답게 차려입기를, 좋은 음식의 진가를 아는 이들이 풍부하게 먹기를 원한다. 신이 이러한 바람을 갖는 이유는 그 자신이 그것을 즐기고 감상하기 때문이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실을 보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신이다. 부를 얻으려는 당신의 욕망은 다름 아닌 당신을 통해 스스로 표현하려는 신의 욕망이다. 이는 피아노 앞에 앉은 소년을 통해 신이 스스로를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것, 더 크고 풍요로움을 요구하기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당신은 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려워한다. 가난과 희생이 신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는 구시대적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이 우주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신이 창조 활동을 모두 완료했으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또 세상 사람들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부와 풍요를 원하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때문에 적당한 편안함을 누릴 정도 이상의 능력과 부를 애써 원하지 않는다. 예전에 내가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라고 말했다. 그것을 창조해내는 생각이 근본 물질에 각인되도록 말이다. 남자는 대단히 가난하여 임대주택에 살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간신히 벌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원하는 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내 말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 후 그는 방에 깔 새로운 카펫과 거울에 집안을 덮일 난로를 강렬히 원하고 요구하면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그렸다. 이 책의 가르침을 따른 이후 그는 몇 달 내에 그것들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원해야 할 것이 아직 더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집안 여기저기를 보면서 더 나아지길 원하는 점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쪽에 멋진 창문이 새로 달린 모습, 저쪽에 새로운 방을 꾸민 모습을 상상하면서 완벽한 집의 모양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렸다. 그리고 새로 배치할 가구들도 계획했다. 전체적인 그림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했다. 지금 소유하고 있으며 원하는 마음속의 이미지대로 집을 개조하고 있다. 그리고 전보다 더욱 커다랗고 확실한 신념을 갖고 더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갖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신념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는 찾아올 수 있다.